자율주행 시대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택시기사다, 이러한 말이 있죠. 비슷하게 우버라는 기업도 자율주행 시대가 당연히 마음에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새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이분들. 금요일이다 보니까 오늘 증시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주말이자 월말이자 그리고 분기말이자 반기말이다 보니까 기관들이 매도해서 증시가 좀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게 뭔 소리냐? 바로 이걸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보통 기관들은 이제 자신의 실적을 위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이 정도 했어요. 그렇기 위해서 내가 이때까지 매수했던 기업들, 수익률 좋은 애들을 이제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포트폴리오를 새로 짜기 위해서 보통 이제 분기말이나 반기말 이때 진행하는 거를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살짝 밀리는 모습이 보통 월말 이럴 때 나타나기 마련이죠. 만약 그렇다면 지금의 하락은 큰 문제는 아니겠죠. 결국은 다시 그 기관들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7월달이 시작하고 나면은 증시가 또 좋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경제 공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미국 경제는 안 좋긴 한데 증시는 무시. 미국 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GDP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1분기 미국 GDP 확정치가 나왔는데요. 마이너스 0.5%로 나왔고요. 지난달 잠정치보다 0.3% 더 낮게 나와서 걱정이 나옵니다. 확실히 미국 경제가 안 좋다는 건데요. 예상보다 더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으며 또한 2분기 중요합니다.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나타날 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 그렇게 좋지 않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와중에 왼쪽에 보다시피 나스닥 오히려 1% 올랐습니다. 왜 올랐나 봤더니 매우 심플하네요. 아니 뭐라고, 경제가 안 좋다고, 야 그러면은 금리를 내려, 이렇게 말을 하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대박이네요.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상호관세 유예 가능성까지. 우리 특조기가 많이 변했습니다. 진짜 2달 전만 하더라도 자고 나면은 이상한 소리를 했던 특조기였는데요. 지금은 좀 잠잠한 모습이고 이게 전부 다 트럼프의 전략이었나,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어쨌든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다만 확정은 아니고 대통령이 정할 문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또 속보가 떴습니다. 중국이랑 미국이랑 무역 합의를 완벽하게 했다는 소식이 나왔으니까 증시가 다시 또 위쪽을 향해서 가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입니다. 서학개미는 불개미다. 과거에는 장기투자, 현명한 투자로 불렸던 서학개미분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은 미국에서도 국장 매매법의 매콤함을 전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서학개미분들이 뭐 사는데 최근 급등하는 서클, 코인베이스를 미친듯이 매수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조금 산 게 아닙니다. 그 양이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서학개미분들이 가장 많이 사는 주식은 M7 아니겠습니까? 대형주니까 많이 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 달 순매수 1등, 2등을 모두 서클과 코인베이스가 차지할 정도로 이번 달에는 서학개미 하면은 무조건 이 두 개를 사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이게 고점이냐? 뭐 그건 아닙니다. 서학개미 분들의 픽을 빨리 따라가면 꽤나 먹을 게 많을 것 같은데요. 보통 서학개미가 고르는 픽은 글로벌리 유명한 섹터만 많이 고르지 않겠습니까? 미국 내에서는 뭐 잡주다 뭐 이런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도 뭐 충분히 타당성 있는 그러한 섹터들만 서학개미 분들이 사는 경향이 많다 보니까 랠리가 좀 장기간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온큐, 팔란티어, 제일 처음에 서학개미가 달려가기 시작했을 때 그때만 탑승했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인베이스나 서클, 이것도 당분간은 조금 더 올라주지 않을까. 하지만 보통 2-3개월 정도 지나면은 대부분은 고점을 치고 내려왔다는 거, 이것 또한 같이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라고요? 맞습니다. 스피드죠, 스피드. 빨리 들어가서 빨리 나오는 게 중요하겠네요. 다음입니다. 나이키 주가가 크게 급등. 아마 서학기분들은 아실 듯 합니다. 나이키는 22년쯤에 고점을 찍고 지금까지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요. 부진한 매출 때문에 반토막이나 나버린 기업이죠. 자, 그런데 오늘 시간에서 10%나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실적은 나빴지만
그럼에도 시장 예상치보다는 좋았다고 하며 앞으로는 실적이 점차 나아진다는 뷰가 나왔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이란, 미국이랑 회담 안함. 혹시 또 주말에 이상한 소식이 나타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란 당국자가 이렇게 말했네요. 미국과 회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제 트럼프가 다음 주쯤에 이란이랑 뭐 얘기할 거야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일단 이란은 그럴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소식이 나타나면서 최근 들어 조선 방산주가 좀 나빴잖아요. 그 중에 방산은 조금 고개를 드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다시 또 방산은 빠지면 사면 된다 이 전략을 증명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인구 문제 TF 가동 소식. 어제 최근 출산율이 좀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봤었는데요. 결혼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정부에서 인구 TF를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자, 과연 어떠한 정책이 나올지 조금 더 봐야겠지만 일단 대선 기간 동안은 육아수당 18세까지 연장, 다자녀 가구 소득공제 확대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다고 하는데 어떠한 정책이 정확하게 나올지는 일단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주는 들썩들썩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오로라가 제2의 SAMG 엔터테인먼트. 자, 오늘 오로라라는 주식이 좀 많이 올랐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오로라 기업의 팜팔스 왼쪽에 있는 요 귀여운 애들입니다. 요 캐릭터 브랜드가 북미와 유럽에서 요즘 잘 나간다는 소식이네요. 팜팔스를 필두로 오로라 월드는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비 각각 30% 40%나 증가했다고 하고요. 갑자기 사람들이 이걸 보고 뭐야 북미의 캐치티니피인가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율주행 로드맵 발표 예정. 최근 테슬라 때문일까요? 자율주행 그리고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글로벌리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우리나라는 뭐하나 했더니 곧 자율주행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하네요. 기다렸던 소식 중 하나인데요. 일단 가장 필요한 규제 완화가 나온다고 합니다. 데이터 관련 규제 완화가 나온다고 하며 그리고 로드맵 방향은 테슬라의 E2E와 그리고 기존에 우리나라가 하던 라이다 연구를 같이 가져가는 하이브리드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언제 발표될지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버도 자율주행 진출 다시 한다. 자율주행 시대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택시기사다 이러한 말이 있죠. 비슷하게 우버라는 기업도 자율주행 시대가 당연히 마음에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버가 드디어 다시 자율주행 투자를 검토한다는 소식. 최근에는 구글 웨이모랑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이거는 당연히 부족하겠죠. 결국은 제살 깎아먹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로 부족하다 보니까 아예 투자를 진행한다고 하죠. 그래서 우버는 포니 AI에 투자할 계획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걸지 미국에서 포니 AI는 어제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허사이, 신젠, 루미나 이노비즈 등 이러한 기업들이 크게는 100% 넘게 급등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다음입니다. 고리 1호기 해체 소식. 수명이 끝났던 고리 1호기 이번에 해체가 드디어 결정이 되었다고 하죠. 만약에 잘 해결된다면은 전 세계에 원자만 지는 건 아닐 겁니다. 그 친구들 전부 다 수명이 지나고 나면은 해체를 해야 되는데 그 해체도 우리가 노릴 수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고리 1호기는 78년도에 만들어져서 40년이나 가동하고 이제 한 10년 전쯤이었죠. 그때 운행이 영구 정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지된 이유는 보통 원전의 애초에 수명이 40년 정도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 해체 비용은 대략 1조 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12년 정도가 걸릴 예정이라고 하며 참고로 지금 글로벌에서 정지된 원전이 무려 200개가 넘다고 합니다. 이 모든 거를 또 우리나라가 노려볼 만한 시장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원전주는 하락했지만 원전 해체 관련주는 좋은 모습을 나타냈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수도권 주담대 6억 제한. 이틀 전에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지금 정부는 부동산을 누르고 주식을 올려야 된다 이러한 스탠스를 취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바로 부동산에는 규제를 꺼내는 모습이죠. 그래서 내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이 되었고요.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는 전면 금지가 된다고 하네요. 예상되는 효과는 당연히 수도권 부동산 과열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